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192번부터 195번까지를 수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영상을 멈추시고 192번부터 195번을 먼저 풀어보고, 제발 부탁인데 먼저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19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되셨죠? 오케이. 자, 영상 잠깐 멈춘 다음에 다 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풀 때 당연히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단어 다 찾아서 여러분들 해석 써 놓으시고 그거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에서 이게 학교 내신 등급이 오르려면 그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영어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 지문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고, 그리고 문제도 내가 직접 먼저 풀어보고, 그 외에 나머지 더 꼼꼼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면, 그래서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100을 채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는 작업이 첫 번째 50%, 그리고 선생님이 나머지 채워주는 게 50%, 이 두 개가 항상 100을 이루어서 가는 거니까 그게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먼저 문제를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먼저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선생님이 다 알려주겠다,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심경으로 아주 꼼꼼하게 다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제 숙제한 것을 점검을 받았었는데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지문이 있고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부분에다가 글을 좀 요약도 해보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허업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도대체 수업을 제대로 하는 건지, 뭐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다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다 따라서 한번 잘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92번 문제 푸셨죠? 19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 알려줄게. 이거 다 알면 니네 1등급 당연히 할 수 있다. 자, Human voice can form incredibly different sounds.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목소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다른 소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데요. 자,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form 있죠. 자, 조동사 뒤에 나오는 form은 동사로서 형성하다가 되는 거죠. form이요.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from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얘는 form이고 형성하다고요. 이런 거 다 쓰세요. 다 써라. 형성하다가 맞죠? 그리고 형성하다 동사고, 명사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형태, formation이 되는 거죠. 얘 명사는 formation이 얘 명사가 되는 거고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얘를 from으로 보는 아주 이제 시력이 마이너스 4.8 정도일 때 form을요 from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력이 마이너스 4.8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from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요.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다른 소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개인의, 여기서 individual 그러면은 개인의가 맞긴 한데 많이들 개인의 그러면은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 이런 각각, 이치, 같이, 각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치, 각각, 각각의 언어는 담고 있습니다. 오직 subset of potential sound unit을 담고 있고, 또는 포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다는 contain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contain이 동사고요. 그 다음에 subset, 선생님 subset이 뭐예요?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트 알잖아요, 세트. 그러니까 1년의 여러 개의 뭉치, 여러 개로 뭉쳐져 있는 것이 세트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세트 메뉴 주세요. 그러면은 뭉치를 주듯이요. 근데 앞에요, 만약에 서브자가 붙어, 서브, 요런 말이 보면은 그 하위 이런 뜻이에요. 하위.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요 밑에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세부적인 세트, 그러니까 커다란 세트 안에 각각 조그만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세트라고 보시면 되죠. 세부적, 하위의 세부적인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포텐셜 사운드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소리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5월 밑줄을 한번 그으시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알려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은 알죠? and, or 뜻은 다 알아요. and하고 or의 뜻은 알죠? 근데 얘네들은 또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and하고 or가 쓰이면서 접속이 될 때는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같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and나 or로 연결된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은 그냥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럴 수 있잖아. A and B, A or B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거는 아는 말이야 내가. 근데 뒤에 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갖다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얘랑 내용이 같기 때문에 A를 안다면은 그냥 이따가 대용을 시켜도 됩니다. 갖다 넣으시면 돼요. 또는 반대로요. A는 무슨 말인지 몰라. 혹은 모르는 단어야. 근데 B는 내가 아는 단어다. 라고 쳤을 때에는 어차피 논리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또 이 B의 내용을 그냥 A에다가 갖다 넣으셔도 무방해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선생님 저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떡하나요? 기초반 가야지. 그쵸?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5월가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 포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단어는 나밖에 모르지. 그쵸? 음가라는 건데 음가도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음가. 사전 찾아보면 음가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알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사운드 유닛이라는 말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리 단위. 5월 다음에 나오는 이 포님도요. 어차피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소리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용적으로는 뭐였냐면 인간의 목소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들을. 그리고 각각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subset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단위의 subset을 가지고 있답니다. 세부적인 세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단위이고요. 되셨죠? 그렇죠? 언어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단위에 의해서 인간의 목소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님이 또 나오고 있는데 포님은 사운드 유닛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소리 단위 발생하는 오직 20% 전 세계 언어에서 20%에서만 발생하는 단위는 이젝티브 컨소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P나 K 같은.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자신만의 언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음가인데 발생을 한대요. 오직 전 세계에서 20% 언어에서만 발생을 하는 그러한 중에는 이젝티브 컨소넌트라는 게 있대요. 이젝티브 컨소넌트가 하나의 단위인데 전 세계에서 20% 언어만 이런 이젝티브 컨소넌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요. 이젝트라는 말을 아시면은 좀 편합니다. 이젝트요. 이젝트는요. 발산, 방출 이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푹 이렇게 내보내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이젝트고요. 내뿜다, 내보내다, 빠르게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부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형용사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파생적인, 파음적인 그리고 콘서넌트는요. 얘가 자음이에요. 자음이 콘소넌트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어도 영어의 발전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솔직히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적은 별로 없고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 누가 알려줘서 배웠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근데 단어를 진짜 많이 알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궁금한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코가 nose라는 건 알잖아. 그럼 콧구멍이 뭘까? 콧구멍이요? 콧구멍 뭘 것 같아요? 노즈홀?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노스트릴인데 콧구멍도 찾아봤고 뭐 이제 귀가 있으면 귓볼도 찾아보는 거고요. 머리가 있으면은 가르마도 있을 거고 비듬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댄드러프라든가 뭐 이런 비듬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가 있으면 또 귓밥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코가 있으면 코딱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찾아봤다고.
팔도 보면은 여기 앞쪽은 뭐라 그럴까, 여기 위쪽은 뭐라 그럴까, 어깨는 숄더라는 걸 아는데, 팔꿈치도 엘보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여기 손바닥이 palm이면은 손등은 뭘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면, 엘보라는 단어를 봤어. 그럼 그게 내가 팔꿈치라는 걸 알잖아. 그럼 팔꿈치를 안다면은 뭐 주먹은 영어로 뭘까? 이런 거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몸이 바디라 그러면은 가슴 부위는 뭐라 그럴까? 그럼 뭐 등은 뭐라 그럴까? 등의 척추는 뭐라 그럴까? 이걸 한글로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알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어 단어들을 다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긴 한데, 콘소넌트가 자음이란 말이야. 그럼 자음하고 항상 짝꿍인 게 뭐예요? 모음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기본반 친구들이 3등급 아닙니까? 그렇죠? 3등급이요. 그냥 이렇게 시켜주는 것만 했을 때 나오는 등급이 3등급이에요. 물론 3등급이 나쁘진 않죠. 100분위로 따졌을 때 상위 22%까지 받는 게 3등급이니까 3등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인서울은 죽어도 못 가요. 3등급이면.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잖아. 학원에서도 숙제 다 하고 이렇게 수업도 듣고 막 이런 것도 써보려고 하고 말이에요. 근데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줬을 때 알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학원에서 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가야지 2등급, 1등급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그럼 모음이 뭐냐고. 모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모음을 찾아보는 애들은, 그러니까 모음은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는 애들은 이제 2등급, 1등급을 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요, 모음은 vowel이에요. vowel.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vowel, vowel. 이게 모음입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서는요, adjective, 바깥으로 내뿜는 이 자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쵸? 그게 뭐다? 바로 P하고 K가 되겠다. 그래서 P하고 K는요, 음가죠. 그러니까 소리 단위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ejective consonant입니다. 자음이긴 자음인데, ejective를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프, 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보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을 가진 그 소리 단위가 있습니다. 자, 셀렙 에버레트. 선생님, 셀렙 에버레트가 뭐예요? 나도 모르지. 그럼 선생님 영어 선생님 맞아요? 맞지? 자, 대문자로 나와져 있으면 뭡니까? 의미가 없죠. 왜? 그냥 이름이니까. 자, 이름이고요. 컴마를 둠으로써 얘가 누군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동격입니다. 영어에서 동격은 두 가지. 여기서 하나는 컴마를 두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A, 컴마, B. 그러면 동격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은요, B in A 이렇게 하잖아요. B in A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anthropologist 그러면 인류학자인 칼렙 에버렛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인류학자인 칼렙 에버렛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동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그 동격은 that 그리고 완전한 절로 나오는 이 동격의 that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that 이하 완전한 절이 A를 설명을 해주는 뭐가 뭐뭐라는 그러한 A 이렇게 되는 거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은 또 천재야. 아니 선생님 동격이 두 개란 말씀이시군요. 응 맞지. 그것은 컴마 동격 그리고 that 동격인데 그럼 언제 컴마 쓰고 언제 that을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재예요. 어떤 때 쓰는 걸까요? that이 나오게 되면 절을 둠으로써 절로써 그 A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컴마가 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구로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구라는 것은 그 안에 동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어에서 대표적인 동격은 이렇게 컴마 동격, that 동격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지. 그건 안 알려주지. 나중에 알려주지. 잘 안 나와 그 동격은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인류학자인 칼렙 에버렛은요 결정했습니다. 맵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도 맵을 보면 지금 동사인가요? 명사인가요? 우리 decide to 부정사 쓰는 거니까 얘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맵이 지도인데 동사 맵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사람은 맵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사 다음에 의문사절 나올 수 있어요. 결정했다.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 문법 시간에 아직 안 배웠구나. 그래요. 자, 문장을 읽어가다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러한 소리가 발생하는지를 맵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사 맵이 뭘까요, 여러분들? 동사 맵이요. 아니, 지도를 그리다 맞아. 그래, 지도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지도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는 가졌습니다. 567개 언어의 샘플을 가졌습니다. 되셨죠? 완전한 문장이 다 튀어나옵니다. 해당 문장에서 동사는 예죠? 그는 가졌습니다. 이만큼의 샘플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 다음에 스포큰 나오면 얘는 당연히 PP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뭐뭐 되어지는 이렇게 하면서요. 그는 가졌습니다. 567개의 언어 샘플들을 가졌습니다. 무슨 언어 샘플들이냐면 말하여지는 전 세계에서 말하여지는 그쵸? 여기서 닫고 여기 end는요. 이 사람이 한 동사 이거는 1번이었고요. 여기는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갑자기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도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이 동작도 했고 샘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비교도 해봤구나. 그쵸? 지역을 비교를 해봤고 고도도 비교해봤습니다. Those that either contained or ignored adjective consonants. 지역과 고도를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도즈는요, 여러분들 그냥 그 것들인데 도즈 다음에 대시 꾸며주고 있잖아요. 관계대명사가. 그쵸? 그래서 either A or B로서 뭐뭐 하거나 또는 뭐 하는 가지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뭐를요? 이 파열 자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고도와 그리고 이 지역들을 비교도 해봤습니다. 되셨죠? 여기서 도즈는요. 도즈 밑줄 한번 그으시고 도즈가 받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도즈는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리고 받아주는 말이니까 앞에 나온 복수 명사에서 좀 받아주시면 되는데 얘는요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해보라고요. 이런 랭귀지가 되겠죠. 언어들을 샘플로 딴 다음에 비교해봤습니다. 지역과 고도를요. 뭐의 그 샘플로 가져온 567개 언어들의 고도와 위치를 분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언어는 무슨 언어냐면 관계대명사인데요.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제가 분석을 해봤다. 여기에서 또 볼 게 있나? 그렇게 없네요. 자, 에버렛은 알아냈습니다. that 뭐라는 것을 알아냈냐면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주어는 합니다.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명사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 내에 주목보에 명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불완전한 절을 뜨면 관계대명사로서 묶이고 이걸 꾸며주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될 건데 해당 문장은 그게 지금 다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버렛은 발견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즉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다라는 것을 다시 뭐가 언어가 명사잖아요. 주어니까 또 명사죠. 그러면서 대시 나오면은 꾸며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너무 길다. 어떡하냐? 에버렛은 발견했습니다. that 언어들이 근데 무슨 언어예요? 이 파열 자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언어들이 were generally spoken
동사 부분은 BPP 수동태로 쓰이고 있네요. 말하여 진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요? 높은 고도에서 무엇보다요? Than those that did not. 자, 여기도요. those가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도 또 언어들이네요. 왜? 언어들끼리 비교잖아. than이라는 것은 비교죠. 비교요. 그러니까 자, 언어들, 무슨 언어들입니까? 이 파열자음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은 말하여집니다. 높은 고도에서. 뭐보다요? 언어들보다. 근데 뭐 하지 않은 did not 이렇게 대동사만 나오고 있는데 뭐 include 이하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요. 파열자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파열자음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뭐 없을까? 없을까? 자, he suggests that 그는 suggest는 뭐 제안하다도 있고 보여주다도 있죠. 자, 그는 보여줬습니다. that 뭐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the sounds are 여기서도 보면은 sounds가 그냥 소리인가요? 저 앞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들? 더라는 말이 붙었잖아. 더가 영어에서 뭐예요?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리는 계속해서 무슨 소리였었나요? 이 파열자음이었었죠, 여러분들? 파열자음이요. 그래서 그 연구자는 보여줍니다. 그 소리들, 그 파열자음들은 are more popular, 더 유명하다. 유명하다라는 거는요, 더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At high altitude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더 높은 altitude가 뭡니까? 고도가 되는 거죠. 더 높은 고도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낮은 공기의 압력이 더 그것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기냐 어떻게 큰일 났네. 자, 일단은요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일단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altitude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altitude 뭡니까? 이거 뭐예요? 고도죠. 고도라는 것은 뭐예요? 많이 들어보는 것이 비행기가 무슨 고도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지표면에서 하늘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져 있느냐, 이게 고도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이제 고도도 있지만 3차원적으로 이 위치를 나타낼 때 고도 그리고 위도, 경도를 같이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눠주는 선이 있고 요렇게 나눠주는 선이 있잖아요. 나 이거 맨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나눠지는 선을 latitude라고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선을 longitude라고 합니다. longitude라고 해요. 근데 미안해.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영어로는 알아. 이렇게 된 거를 latitude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longitude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어떤 게 위도고 어떤 게 경도인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왜 안 써놨냐? 그래요. 아무튼 영어로 이게 latitude, 이게 longitude인데 어떤 게 경도고 어떤 게 위도인지 한번 이거 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가 나오냐? 가목적어, 지목적어. 와우. 나 이런 수업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해할 때 문법을 막 주구장창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좀 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가목적어, 지목적어. 지목적어. 이죠. 여기 손바닥이 왜 있냐? 손바닥을 저로 잠깐 가줄래? 손바닥 갔고요. 여러분들 가목적어, 지목적어 들어는 봤을 겁니다. 비슷한 애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가주어, 진주어는 어떤 때 쓰는 건가요? 가주어, 진주어는요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주어가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이라서 길어요. 주어가 너무 길어.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주어를 뒤로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주어 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무런 의미 없는 가짜 주어 is를 넣는 게 가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is fun to play the game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가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석도 이 부분부터 해석을 하라라고 많이 알려드리죠. 왜? 주어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를 알다면 주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이라서 기니까 뒤로 던지고 그 구멍 뚫린 곳을 가짜 주어 is로 막아놓는다 라는 것을 알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목적어가 길어서 그 목적어를 문장 맨 뒤로 돌리고 빵꾸난 목적어 자리에 is로 메꿔주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주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는 이미 뒤에 있는데 뭐 더 뒤로 던질 데가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어디서 쓰이냐면 오형식 문장 구조에서 쓰입니다. 오형식 문장 구조에서 쓰이게 되는 거고 오형식을 읊어봐라 이렇게 되면 또 아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형식입니다. 그러면 말이 맞네. 여기 목적어가 길다고 어떻게 해서 길어? 투부정사나 대절로 쓰여 있어서 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니까 얘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목적어를 이 뒤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빵꾸 뚫릴 거 아니야? 이때 가짜 목적어인 it을 써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고. 해석은요. 주어는 뭐뭐 한다. 또 이제 얘부터 해석을 하면 좋아요. 뭐뭐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이 목적격 보어 하다라고.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요 목적격 보어에 많이 나와. 아니 나 지금 문법 수업하냐 뭐하냐? 나 이래서 싫어한다고. 독해 시간에 문법 수업 하는 게 너무 싫다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 목적격 보어예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꼭 이제 가목적으로 진목적으로 만들 때 목적격 보어가 이 형용사가 나와져 있을 때, 뭐 명사도 나올 수 있지만은 형용사일 때 이게 많이 패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 동사가 make나 find, consider 이렇게 나올 때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시 하나만 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I found 나는 알아냈습니다. 이제 목적어 쓸 차례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To make foreign friends. 자, 나는 알아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hard, 어렵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면 왜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입니까? 목적어랑 상황이 동일하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의미는요, 나는 알아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difficult, hard, 어렵다라는 거를 나는 알아냈습니다. 이런 말인데 목적어가 어때요? 길죠? 아니 또 누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목적어 자리에 아니 명사가 있어야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투부정사, 명사도 쓰일 수 있죠? 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목적어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가능은 한 거라고요, 이론상. 근데 언어적으로 너무 불편하니까 이 투부정사로 되어져 있는 목적어를 뒤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빵꾸 뚫린 것을 it으로 막아주고요. 그래서 I found 가목적어 it,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hard. 그래서 나는 알아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게요? To make. 자,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튼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그래, 나중에 문법 시간에 또 배울 때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 여기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 파열, 자음, 그 소리들은 높은 고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혹은 라는 것을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낮은 공기 압력이 주어 썼고요. 주어. 더 높은 공기 압력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더 쉽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 easier는 계속해서 형용사죠. 근데 뭐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요? 진목적어가 여기 나오고 있다. To produce the burst of the air. 그래서 공기의 폭발을 만드는 것을 낮은 공기 압력,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거. 자, 압력이 낮은 것이 이렇게 하는 것, 공기 폭발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일어난다. 근데 무슨 공기 폭발이냐면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key, 핵심인, 그러니까 핵심 특성인 뭐에 있어서 그 파열 자음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되는 공기 파열을 만드는 것을 이 낮은 공기 압력이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되게 문장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목적어, 진목적어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크라는 파열 자음이라는 게 있는데 연구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당연히 상대성, 고도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더라. 근데 왜냐하면 고도가 높으면 이 공기 압력이 낮잖아요. 이게 이 공기의 파열을 더 만드는 것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 파열이 이 파열 자음의 꼭 핵심인 되셨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내려가서 보면 어이구 큰일 났네. 마우스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맞추는 거죠. 스타디 연구는 리뷰. 리뷰이 뭡니까, 여러분들? 리뷰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무슨 팩터가 뭡니까? 요인이 되겠죠. 요인, 요소. A로 가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요소, 요인, aspect가 있겠죠. 이런 거 이제 다 알려준다. aspect 똑같은 거고. 그게 may play a role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가 되겠죠. in 동사 ing는 뭐였죠, 여러분들? 자, 맨날 by 동사 ing 뭐뭐 함으로써 on 동사 ing 뭐뭐를 하자마자 in 동사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그쵸, 무슨 요소가 역할을 합니다. 결정함에 있어서 뭐를 결정해요? blah blah of adjective consonants in each language. 되셨죠? 자, 그러면요 1번은 psychological 뭡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못 들고 있나? 자, psychological 정신적인, geographical이 뭡니까? 이거는 지리적인 이것도 써주세요. 컬처럴은 문화적인이죠. 당연히 이제 지리적인 특성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고도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지리적인 특성이니까요. 그게 이제 이 adjective consonant의 presence,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인데요. 넘어가지 말고요. 자, 그 지오그래피가 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리는 뭡니까? 이 지역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 지역. 여기서도 선생님 무슨 지역이 있었죠? 고도가 높은 지역과 고도가 낮은 지역. 이 지역인 거잖아.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은 어딘 거예요? 한국의 이 지역적 특성? 한국은요? 아시아 국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거죠. 어떤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한국은요? 북반구죠. 남반구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이제 지리를 나타내는 지오그라피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지올로지. 형용사는요, 지올로지컬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질학이에요. 지질학. 그럼 지질학하고 또 이제 지올로지하고 아니 지오그라피하고요. 지리적인 거랑 지질학이랑 또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땅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속성.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안반지대이고 즉 딱딱한 돌로 되어져 있는 거고 어느 지역은 또 이제 머드가 뭐지? 갯벌 지역이고 이런 게 이제 땅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사하는 것이 지올로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여져 있나 그 지역적인 특성을 그 위치적인 특성을 공부를 하는 거 연구를 하는 게 지오그래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올로지, 지오그래피하고 다른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젠스가 존재죠. 존재하는이라는 형용사는 프레젠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존재하는이라는 형용사도 되는 거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 반대말 뭡니까? A로 시작하는데 absent가 되는 거죠. absent는요 존재하지 않는 형용사고요. 당연히 CE로 바꿔서 absence 그러면은 결석 혹은 존재하지 않은 명사가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했나? 자, 그 다음에요. 193번 한번 볼게요. 193번이요. 193번 너무 쉽다. 193번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땡큐. 그쵸? 뭐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실험을 해봤는데 요약을 해보자. 이거 니네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그룹이 몇 그룹이었나요? 실험 그룹 몇 그룹이었나? 세 그룹이었죠. 세 그룹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요 공통적으로 뭘 하기를 원했죠? 여러분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다이어트가 맞았나? 다이어트 맞나? 자, 그치. 다이어트가 맞겠네. 왜냐면은 weight loss 프로그램이니까는 살을 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죠. 16주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세 그룹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는 뭐였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이거를 내가 살을 빼겠다라는 인덱스 카드를요, 그 대중에게 보여줬었죠, 여러분들. 16주 동안 보여줬었다. 그 다음에 짧은 그룹은요, 이 카드를 오직 3주만 보여줬고, 그쵸? 난 살 뺄 거야 라는 나의 의지가 담은 그 글을 16주 동안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요, 3주 동안 그렇게 했었고, 세 번째 그룹은요, did not fill out the card. fill out은 채우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나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을 빼겠다라는 걸 16주 동안, 3주 동안 그리고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았었죠.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또 중요하니까 결과를 보게 됐을 때 뭐냐면 16주 동안 기간 동안 그 long-term group had on average exceeded their goals by about 102%. 자,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목표는요, 살을 빼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목표를요, 초과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얼마만큼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102% 초과해가지고 살을 뺐다. 얘네가요, 엄청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3주 동안 숄텀 그룹은요, 평균 96%의 살 빼는 성공률을 보였고요. 뭐 이것도 높은 편이긴 한데 102%보다 높진 않죠. 그 다음에 이 외부에다가 공표를 하지 않았던 그룹은 오직 88%만이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차이로 봤을 때 16주 동안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남들에게 publicly 그러면은 대중에게 즉 남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의 목표를 공표를 더 오래 할수록 목표 성취를 더 많이 이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잖아. 그러면 답을 고르는 것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those 자 영어에서 이제 그냥 does가 나오게 된다면 저것들도 좋지만 저것들은 이제 사물들이잖아요. 사람들도 좋습니다. 특히 those who가 나오게 됐을 때는 관계대명사 절이긴 한데요. 자 여기 관계대명사 절이 여기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컴마가 있고 얘는 주어잖아. 주어 다음에 뭐 나옵니까? 동사 나와야지. 근데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동사는 짝퉁 가짜 동사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잖아.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be likely to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닫아야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뭐뭐 하는 사람들 make commitment 노력을 만드는 사람들 블라블라 for full course of a program 그 프로그램의 완벽한 기간 동안 전체 기간 동안 뭐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할 확률이 더 컸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더 할 확률이 컸습니다. 당연히 뭐보다요? 그렇게 안 한 사람들보다 되셨죠? 그러면은 그들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외부에다가 공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답은 1번. 너무 어렵지 않네요. 이거는 이 정도면 빨리 끝나갔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아, 선생님 이렇게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자, 얘도 보면 어렵지는 않죠. 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다 건너뛰고 내용만 갈 수는 없겠지만 얘는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tural boundaries, boundary는 뭡니까? 경계죠, 경계. 그러니까 나라랑 나라 사이 아니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제 이렇게 경계 지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연적인 경계. 주어 다음에 뒤에 전치사 명사 나오게 되면은 이 주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괄호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괄호로 묶이면서 이 앞에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장 시작이 명사로 시작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명사는 이러다 보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주어이긴 한데 뭐뭐뭐뭐인 그쵸? 그러면 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면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ing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pp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대시나 후 뭐 이런 관계사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러면 아 얘를 꾸며주는 거구나. 이 시작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닫는 거를 잘 못할 수 있다고요. 닫는 거 어디까지 닫는지 그래서 이 범위가 얼마큼인지를 또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닫는 거 어디서 닫으시면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동사 앞에서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물론 뭐 관계사 같은 대시나 which, where, when 이런 관계사는 안에 이제 동사가 하나 들어가져 있는데 이 가짜 동사라고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될 거란 말이지. 닫아주는 것은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앞에서 잘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경계 국가들이나 나라들 똑같은데요. 똑같다라고 보세요. 국가들이나 나라들 사이에 있는 자연적인 경계선들은 찾아집니다. 얼롱은요 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강이나 또 이제 호수나 사막이나 산맥을 따라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among them, among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죠. 이런 거를 내가 안 쓰니까 여러분들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them은 또 누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경계들이 되는 거죠. 그들 중에서
강의 경계들은 웃심 보입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뭐뭐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to be ideal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ideal의 뜻이 뭡니까? 이상적인이란 뜻이죠. 이상적인. 근데 나도 알아. ideal이 이상적인이긴 한데 뭘 아냐면 이 한국말 뜻 모르잖아. 이 한국말 뜻 모르잖아요.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하루에 단어를 50개씩 외우면 그게 이상적인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이 이상적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perfect하고 똑같아요. 이상적인은 perfect하고 항상 비슷하다 의미가.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감을 가지고서 경계로 삼는 것은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땡땡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설명할 거야. 그것들은 여기서 돼 있는 이 river boundaries가 될 텐데 얘네들은 제공합니다. 명백한 분리선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are established PPP. 그러면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 establish는 설립하다인데 갭을 설립하다는 만든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회사를 설립했어. 나는 회사를 세웠어. 회사를 만들었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establish 그러면 어떤 단어 사전에서는 설립하다라고 나오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냥 만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꿀팁이에요. establish 그냥 make하고 똑같다. generate 이런 말 알아요? generate 생산하다. 뭘 생산하다고 만들다고 똑같이 얘들아. 그러지 않냐? 자, 그래서 그리고 그 강 경계선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되어집니다. 아닌가? 그래. physical features 어떤 물리적인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자, in reality, however,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럼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내용이 바뀌겠네. 여기서는 지금 무슨 내용을 읽은 거예요? 지도 같은 거 펴보면 국가하고 국가끼리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이 강으로 되어져 있는 경계선이 이 국경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걔네가 명백한 이 분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계를 나누는 선으로서 강 경계선은 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소재는 지금 리버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잘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리버 바운더리는 체인지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체인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했나? 뭐가 중요하냐면 change 뜻 아니? change 뜻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1번 바꾼다. 2번 바뀐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닐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거랑 같습니까? 주어는 올린다 이 말을 하고요. 주어는 올라간다 이 말하고 같냐? 올린다랑 올라간다랑 같아요? 다르죠. 뭔가 다른지는 아마 느낌으로는 알 텐데 설명은 못 할 겁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꾼다는 뭐를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물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주어가 바뀐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요. 주어는 들어 올린다 뭐를 내 말이 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주어가 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따져본 적이 없을 텐데 얘는요. 이 타동사의 해석이에요. 타동사의 해석이고 이거는 자동사의 해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들어 올린다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 그러니까는 올린다는요 raise가 되는 거죠. 주어 raise 목적어
목적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raise는요. 그리고 올라간다는 주어가 rise, 그냥 올라가고 끝. 지가 올라가는 거잖아. 얘는 목적어를 올리는 거고, 얘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지가 이렇게 붕 올라가는 거고, 자기가. 근데 뭐를 올린다는 내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얘 목적어인 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주어는 바꾼다라고 하면 뭐를 목적어가 있을 때 다시 change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는 바꿉니다. 얘를. 즉 누가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요. 물론 뭐 부사나 이런 수식해줄 수 있는 말이 올 수는 있겠죠. 이런 때에는 주어가 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둔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 그냥 주어가 이거 한다. 이런 말이라는 거를 혹시 아신다면 영어에서 몇몇 개의 동사들은 몇몇 개의 한정이긴 한데 이렇게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너무 헷갈리는데요? 얘가 타동사로 쓰였는지 자동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잖아. 그쵸? 계속 그 말한 거 아닙니까? 봤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지가 바뀐다고. 근데 목적어가 있어. 그럼 주어는 바꿉니다. 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애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디벨롭핑을 해요. 디벨롭핑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는 발전시킵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주어 디벨롭 이렇게 끝나면 주어는 발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주어가 발전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얘가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쓰죠. 근데 타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래서 예를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 is change 이렇게 수동으로 썼을 때도 얘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되는 거야. 내용도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 자 이런 좀 엽기적인 것까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아무튼요. 하지만 river boundary들은요 can change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가 바뀐다고. 알겠죠? can be changed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s 블라블라가 나왔는데 자, as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 as 설명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as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였냐면 as가 영어에서 형태가 두 개예요. as 다음에 이제 명사만 나와. 아니면 이제 뭐 주가 나와요. 아니면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이거 절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두 개가 그냥 달라. as의 의미가요.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요 뭐뭐로서 즉 명사로서 혹은요 명사처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얘는 부사절로서 컴마 찍히고 뭐 얘도 이제 부사니까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긴 하는데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될 때에는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함에 따라 아니면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면서 아니면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아니면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기 때문에 as가 때문에의 뜻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둘 다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as 다음에 reverse change course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as 다음에 동사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동사가 있냐 없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가 있다면 as는 두 번째게 되는 걸 거고 동사가 없다면 뭐뭐로서 뭐뭐처럼 첫 번째가 되는 건데 어떨까요? 내 말은 이거야. change가 지금 동사처럼 보이냐 말이에요. 영어에서 이런 게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명사랑 동사랑 원래 형태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encouragement, development 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 명사랑 동사랑. 근데 명사랑 동사랑 똑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걔가 바로 대표적인 애가 change예요. 또 누가 있냐면 play.
이게 놀다도 있지만 놀이라는 명사도 있잖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얘가 명사인지, 즉 그래서 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그래서 절인지 이거를 좀 따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둘 다 넣고 해석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의 경계는 바뀝니다. 뭐뭐함에 따라 강이 그 길을 바꿈에 따라, 강줄기가 이제 길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강의 경계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flowing, flooding. 그래서 그 flooding은 뭡니까, 여러분들? 홍수죠. 홍수를 따라서 강의 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컴마 동사인지 뭐뭐를 하면서 altering the boundary between states or countries, 이 사이의 경계를 또 바꾸면서. 와우, 이것도 중요하게 나왔네. 중요하게 나왔다.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해요. 자,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 ing 블라블라블라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이때 ing는 뭐뭐를 하는 것 아니죠. 뭐뭐를 하는 중인 아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뭐를 하면서 분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사로 잡는 거잖아요. 뭐뭐를 하면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컴마 있거나 없거나 그 뒤에 또 이제 동사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문장인데 부사는요 어디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문장보다 앞쪽에 나오거나 부사는 중요한 문장보다 뒤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봐. 울면서 나는 잠들었습니다. 나는 잠들었습니다. 울면서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어디 쓰이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싶은 건 이거야. ing가 어디 나왔을 때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찍혀 있을 때 이 ing의 해석은 뭐뭐를 하면서, 그리고 앞에 문장이 다 나왔어. 완전한 문장으로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 ing가 나오면 이때도 뭐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분사 구문인데,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짬뽕으로 나왔잖아. 중요한 문장은 여기고요. reverse course may shift. 강의 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분사 구문 나왔죠? 홍수를 따라서, 그렇죠? 아니면 홍수 이후에 홍수를 따라서 강의 방향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또 동사였지. 뭐뭐를 하면서, 경계를 바꾸면서, 되셨죠? 홍수를 따라서 강의 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꾸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꾸면서. 되셨죠? 이게 지금 싹으로 다 쓰이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리오그란데 나오고 지금 컴마 두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컴마 뒤에랑 리오그란데랑 또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를 분리하는 그러한 리오그란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has pp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가진다라고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have pp 사이에 이제 부사가 들어간 거죠. have pp는 우리가 알고 있죠. have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그것의 길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또 컴마 동사인지 나오면 뭐뭐를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인 동사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 뭐의 international boundary, 국제적인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리오그란데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되셨죠? 이 문장도 어렵네. 나중에 너희들 오면은 조교 선생님 통해서 이 문장 해석시켜야지 연습하고 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좀 어려운 문장 선생님이 집어서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해석을 맡길 예정이다. 잘 죽어봐라.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river boundary가 쓰기에 좋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이 강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을 가지고서 경계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 역접을 두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글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River seems to be ideal. 강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상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강은 완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in 뭐함에 있어서 바운더리를 만들m에 있어서 완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이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 isn't 다음에 생략된 형용사는 바로 ideal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 왜냐면 그것의 방향이 길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그것은요 강이겠죠. 그것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벌써 1시간이야. 야,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시간이냐? 여러분들도 신나게 잘들 쓰셨나요? 그래요? 나중에는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이 또 알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언젠가는 또 복습을 하겠지.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느는 거니까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7시까지 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들 하셨어요. 안녕.